네, 2023년 9월 18일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정각을 막 지났습니다. 먼저 버블 차트 먼저 보고 계신데 아주 빨간색의 큰 덩어리들이 몇 개 보이네요. 그 텔러 코인, TRB 코인, 그다음에 하이파이가 주말에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쫙 빠졌죠. 네, 엄청난 상승했다가 지금 엄청 빠지고 있다. 그다음에 스토리지, 웹3의 어떤 이슈들에 대한 기사들이 좀 나왔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든 수익 줄 때 빠져라라는 말씀을 제가 또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여튼 올라간 코인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엔 최근 들어 또 많이 올랐다가 쭉 빠졌지만 지금 소폭도 반등, 소폭은 아니네요. 그죠? 10%니까 반등 나오겠지만 조금 더 지났다가 얘도 빠지겠죠. 무엇이든 팔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간 건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수익을 좀 더 보겠다고 버텼다가 거꾸로 가서 수익을 못 먹는 건 이제 못 먹는 건 이제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 줄 때는 수익을 챙기시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이제 유심 있게 보라고 했던 이제 주요 브리핑 코인입니다. 지금 주요 브리핑 코인들은 비트가 0.8% 정도 올랐는데 링크가 좀 올랐던 게 조금은 보면 좀 특이해요. 주말 동안 제가 기사를 보면 이 체인링크가 바이낸스 거래소로 입금이 좀 많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랑 반대로 같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온체인 데이터에서 바이낸스로 입금이 되면 보통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코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낸스 거래소로 링크라는 코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링크가 올랐다. 이건 개미꼬시기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가 되면은 쭉쭉쭉쭉 또는 최근에 오르기 시작한 부분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링크라는 코인이 바이낸스로 일단 입금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개미꼬시기를 사람들이 더 올라타지 않으면 그냥 바로 빼버릴 거고 이렇게 오르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좀 더 오르거나 매수 세력이 많으면 좀 더 같이 좀 더 올리다가 그냥 쭉 빼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링크 좋은 코인입니다. 분명히 제가 아카데미 때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이 코인은 절대 잡코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코인인데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거 일단은 조금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또 준비한 내용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뭐 브리핑을 계속 보시고 제가 글로 하는 브리핑을 계속 보신 분들은 예,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주가 드디어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발표가 이제 이어지는데 금리 발표 때는 지금 벌써 동결이다라는 거에 거의 90% 이상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충격 흡수를 미리 날 것이고요. 이걸 호재 삼아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해서 반복될 예정이니까 변동성을 조심하시고 안전한 현물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24시간 동안 청산이 많이 됐습니다. 녹색 부분이 많은 게 뭐예요? 코인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만 좀 치고 올라갔다가 24시간 기준입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대부분 좀 떨어졌다. 근데 청산된 규모를 봐서는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분명히 변동은 있었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뭐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최근 4시간 변동 기준입니다. 최근 4시간은 색깔들이 골고루해요. 그죠?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섞여 있었다. 예, 아시지만 오전에 갑자기 비트가 조금 상승했잖아요. 상승했다가 다른 것들도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숏 포지션들이 청산당했고 이더라든지 리플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또 바로 어느 정도 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지금도 조금 빠지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오후 시간에 다시 좀 빠지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튼 다시 빠지면서 좀 청산을 롱 포지션도 다시 청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피트도 지금 이제 연속으로 이제 약간의 장대 양보, 아주 큰 장대는 아니지만 쐈잖아요. 예, 아마 또다시 떨어지면서 롱 포지션을 비트도 곧 청산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전체 일정을 한번 소개합니다. 9월 18일. 오늘은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밤 11시에 발표됩니다. 사실 뭐
미국의 집은 우리 뭐 한국 분들 또는 뭐 일본 분들은 별 관심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그렇겠지만 집 한 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금액들이 주택 시장에서는 오가기 때문에 어떤 큰 돈들을 이렇게 집을 산다. 사는 게 많으냐, 파는 게 많으냐, 그리고 판다라고 내놨지만 그게 다 소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서민들의 어떤 경제 지표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경제에는 이 지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1 시쯤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호재 삼아 주식이나 코인도 어느 정도의 무빙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일 화요일은 유럽 CPI가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밤 9시 반에는 미국 건축 승인. 똑같죠. 주택 관련입니다. 주택 관련도 분명히 비중이 있는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9월 21일 새벽 3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분들은 요때 미국 CPI가 발표되는 밤 수요일 날 밤 9시 반부터 그다음 날 우리가 이제 곤히 자고 있을 새벽 3시에 점도표가 나오면서 성명서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자회견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에 파월 의장이 발언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뭐 쫙 올랐다가 쫙 내려갔다 이런 일들이 그 연설이 끝날 동안은 계속해서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9월 20일 저녁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관망을 하는 게 좀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서 제가 또 라이브 브리핑 때 여튼 좀 더 얘기해 드릴 건데 여튼 오늘과 내일까지는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여튼 발표를 이용해서 위아래 무빙은 분명히 준다. 근데 아주 심한 상승이나 하락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요일이 될 것이다. 대신 수요일 저녁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동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그냥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이었던 걸로 그냥 이거 다 그냥 큰 반응 없이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인 어떤 큰 넓은 범위에서 시나리오는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인제 별거 없구나.'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겠거니 또는 '아 다 소화해내서 인제 좀 반등하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좀 상승 분위기를 가지고 간 상태에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뭐 한국 시간 갑자기 낮 뭐 1 시, 2시 정말 애매한 시간에 미국 분들이 주무시고 계시거나 이럴 때 그냥 확 떨어뜨려 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 말이 맞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금리가 동결이야.'라고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발표가 되면 '에이 엄청 긴장했는데 별것도 아니네.' 요렇게 좀 안심을 놓이겠죠. 그러면서 '아 역시 별 그런 게 없었고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장처럼 쪼끔은 또 알트코인들이 많이 뛰던 또는 비트코인이 몇 프로가 상승하던 약간의 인제 상승 분위기를 저는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뭐 금요일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추석, 한국의 추석을 위해서인지 중국의 중추절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떨어져야 그다음에 10월 달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 소식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또 상승을 하니 마니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어야지 코인 시장이 세력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이겠죠. 세력들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요거 때문에 또 호재 삼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더 폭락 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력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과 내일은 어느 정도 위아래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겠지만 어느 정도 라인을 쫙 그어 놓으면요. 그 사이에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목요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변동을 주지 않고 '이번 주는 그냥 무난했다. 선방했다. 뭐 선반영이다.' 뭐 이런 뉴스로 그냥 이제 넘어가다가 우리가 열심히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 오후 5시부터 9월 18일 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다음 달에 여러분에게 선보일 고야 도미넌스의 그림입니다. 자, 요 고야 도미넌스가 여기 4시 기준으로는 38.8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제 블로그에 있는 요 도미넌스를 올려드렸는데 요렇게 좀 상승장 거의 뭐 100점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낮추다가 다시 점심때 되기 전 한 11시쯤부터 시작해서 이 고야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좀 오르면서 4시 때에는 여기 좀 이제 횡보처럼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점수가 어때요? 38.8이었습니다. 4시 때 기준입니다. 그때 요렇게 요 정도 점수면 보통 횡보 구간보다는 조금은 상승폭을 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 오전에 좀 이렇게 떨어졌다면 다시 약간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숫자다. 그렇다고 해서 뭐 50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다시 엄청난 상승이 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점수라 지금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의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올라간 건 떨어지고 떨어진 건 올라가고 계속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횡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인리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파월, 금리 인상 없이도 미국 증시 강타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금리는 동결적으로 거의 그냥 비중을 맞췄습니다. 너무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를 두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가 아니라 지금 어 지금 상태는 그냥 다 동결입니다. 동결 쪽이라 별 그런 건 없더라도 제가 일단은 낙서하신 건 지우겠습니다. 자, 별 그런 건 없더라도 분명히 금리 인상 없어서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장이 소화했다. 미리 예측했었다. 요럴 때 금리 인상 없이도 미국 증시 강타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의 어떤 뉴스, 경기가 이제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증시 균열 시작됐다. 월가에 지금 퍼지는 비관론입니다. 제가 8월 중순부터 일관적인 어떤 뉴스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코인과 주식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처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매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이제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바라볼 때 주식이 불안정하거나 무너진다라고 하면 코인 시장도 같이 폭락이 오거나 무너질 수도 있고요. 더 심하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유명 투자자들의 발언도 이어졌고요. 2000년과 2008년에 폭락을 예측했던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도 지금 4분기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지금이 바로 안전벨트를 매야 할 때다. 안전벨트가 뭐예요? 안전벨트 매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크게 이제 데미지를 입죠. 안전벨트를 그나마 매야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금 보유를 하거나 소위 말해 지금 주식 수익을 줄 때 빨리 그냥 떨고 이제 지켜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물로 수익이 나는 코인이 있다면 적절할 때에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몇 프로 그냥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헤지펀드의 제왕도 그런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 랠리가 계속 될 수 있을지 조금 불안하다. 예, 불안하다. 그런 조짐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술주죠. 기술주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 전체의 주식시장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걸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말 뭐 능력 있는 리더 한 명이 평생을 절대 계속해서 못 끌고 갑니다. 그들을 보좌해 줄 그런 또 다른 코어 리더라고 할까요?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여러 명의 리더가 함께 힘을 받아야 가지 그냥 혼자가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한다거나 독단적으로 그냥 끌고 가다 보면 분명히 한계에 온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월가 최대 약세론자 뭐 이분뿐만 아니죠. 제가 많은 분들을 소개해 드렸죠. 현재 S&P 500의 위험, 보상은 우리 앞에 보이는 수익 배경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내가 본 최악 중 하나다. 지금 사실 S&P 500 지수 좋거든요. 올 1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는데도 최악이랍니다. 균열이 형성되고 있다. 균열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 가지고요. 균열은 뭐예요? 조금의 금은 별로 사람들이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군데군데 어떤 균열은 순간 붕괴로 와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기사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기 침체, 일본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길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겁니다. 그죠? 근데 중국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경제 경기도 그렇지만 중국이 만약에 나중에 고령화 시대로 가버려 가지고요. 중국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많이 못 낳게 좀 장기간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젊은 아이들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어른들보다. 그게 지금 세대가 좀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한국처럼 한국도 지금 이제 젊은 세대가 자꾸 줄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거나 뭐 어른들이 많아지는 고령화 시대. 지금 일본은 벌써 가버렸고요. 한국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중국까지 가버리면 이 그 많은 인구의 고령화까지 와버리면은 중국은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 부채가 GDP가 벌써 뭐 1 년에 만약 20,000불 정도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의 부채가 이 GDP를 거의 뭐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버는 거 없이 그냥 다 빚이다. 이렇게 인제 봐지는 거죠. 나라 빚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안 좋을 때보다도 이 부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후폭풍으로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악재가 계속해서 인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연말쯤에 무조건 불량 간다 뭐 등등 해서 기대하면 안 되는 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 문제가 일본 문제보다 해결하기 더 어렵다."라는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뉴스로 띄우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지금 요 뉴스가 그 블록투데이인가요? 거기에 났는 건데 수이라고 해서 SUI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불안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고성을 알려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이 수익 코인에 대해서 소위 말해 어떤 뭐 "이 코인 앞으로 뜰 거야."라고 해서 이제 마케팅으로 뭔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벌써 시작하고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튼 수의재단이 스테이킹 보상으로 코인 437만 개를 벌써 매물화를 했다. 소위 말해 현금으로 바꿨다. 수익콘이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최근에 상장되고 얼마 안 있다가 엄청난 상승세로 계속해서 올랐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쥐도새도 모르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이 벌써 재단이 소위 말해 "팔아치웠다."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단정 짓는 건 아니고 뭐 여튼 기사를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공개가 다 되잖아요. 조회하면 그 코인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해서 이런 너네들 왜 팔았어? 이 거래소로 가서 벌써 매도해 버렸네? 너 왜 그랬어?" 뭐 이런 이제 증거를 찾아냈는데 수의 재단에서는 말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잘못됐다라는 걸 반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토리도 보면 많이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거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잘 모르지만 이 수익 코인이라는 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SUI 누군가가 "수익 코인 좋다."라고 추천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겠다. 예, 왜냐하면 뭐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나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떴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코빗, 코팍스를 거래하는 분들 중에 수위가 막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 코인 좋은가 보다.' 해서 뭐 매수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누군지 다 아시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법정 화폐는 끝났다."라고 아예 그냥 단정을 지어 버렸네요. "비트코인을 사라. 2024년에 12만 불 간다." 뭐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3 개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맞죠? 12만 불. 예. 120K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2024년이면 내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뭐 약 3만 몇천 불로 보면 약 4배 정도가 오를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제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왜 모아 가야 되는지를 제가 줌으로 지난 토요일 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녹화된 영상을 공유해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 기사가 요런 기사가 났습니다. 뭐 이분 말고도 근데 아시죠? 이분은 초창기에는 "이거 가짜야. 이거 사기야."라고 외쳤던 분입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예, 비트코인을 이제 좀 추종하는 분이 돼 버렸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은 알면 알수록 제대로 공부하면 부정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무조건 모아가야 될 그런 자산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도 침이 다 마르고 목이 엄청 마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50분 동안 그때도 떠들었던 것 같은데, 여튼 비트코인은 모아 놓으십시오. 가장 먼저 출발할 코인은 리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 또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꼭 뭐 120K 뭐 12만 불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난 고점은 뚫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특히나 현물 ETF가 나오면요, 그 발표 나는 순간 그날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지난 고점을 뚫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 코인 개수를 많이 늘려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더 많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사이트를 열면서 오늘의 어떤 코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 들어가서요. 혹시나 제가 좀 봐 줬으면 하는 그런 코인이 있으면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보기 전에 도미넌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원보 도미넌스는 들어오기 전에 제가 뭐 30점대였는데 지금 5시에 원보 도미넌스는 43.16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전 8시 기준으로 47.22% 였는데 지금은 47.27%,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조금 올라갔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오전에는 7.61로 달러가 많았는데 지금 7.54입니다. 소위 말해 달러가 좀 줄면서 일부 알트코인들에게도 가고 비트코인, 무게 있는 코인에도 갔다. 예, 지금 비트가 오늘 조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좀 가면서 다른 알트들도 오, 형님 가시네라고 하면서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이제 좀 알트들도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추세는 어때요? 제가 추세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원보 도미넌스, 원보 차트의 추세는 요렇게 일자로 이렇게 우하향 되잖아요. 요렇게 내려오니까 코인들도 횡보하지만 여튼 내려갔다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세로 봐야 됩니다. 더 많이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근처에서 머무를 수가 있다. 요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오전 11시에 롱 시그널이 떴습니다. 예, 새벽 5시에 숏이 떴다가 일부 빠졌고요. 자, 5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본 RSI를 활용해서 자, 보자고요. 5시. 5시면 여기인데 여기에 절반, 뭐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숏 들어갔다. 뭐 보통 시작가 횡보할 때는 요렇게 핑크 라인이 횡보할 때는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0.5% 정도만 잡아도 되고 시작가와 그다음에 중간 가격 또는 그냥 시작 가격 하더라도 횡보할 때는 거의 시작 가격을 터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가에서는 만약에 그다음 시간 뭐 요쪽에서 매입이 됐겠죠. 매입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자동 익절을 딱 걸어 놨으면 딱 0.5% 정도 딱 수익을 볼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0.5% 수익을 제가 비트코인은 근데 0.5, 나머지 뭐 비트나 이더 정도는 0.5, 그다음 나머지 코인은 한 1% 시그널이 나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럴 때 0.5는 딱 뭐 수익을 볼 수 있을 자리고, 또 만약에 이제 11시에 떴잖아요. 11시에 떴다. 여기와 여기와 캔들 중간 정도, 요 정도로 딱 보이는데 누군가는 조금 더 위에 올려서 여기에 아주 괜찮은 자리에 꼬리에서 사졌을 거고, 누군가는 조금 밑에 했으면 안 사지고 그냥 출발해 버렸겠네요. 출발했으면 그냥 내 돈 아니다. 그냥 안 잃는 게 중요하지. 조금 뭐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안 잃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제 긴 장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긴 장대가 나오면 캔들과 캔들의 중간까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뭐 중간은 맞습니다. 그죠? 왔다. 만약에 누군가는 정말 요 꼬리 정도 근처에서 조금 위의 부분이라도 했으면 지금 0.9%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신호라도 비트로도 뭐 0.5, 0.5만 먹었다 해도 뭐 오늘 오전만 해도 한 2%, 1%죠. 1% 정도의 수익은 올렸겠다라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S 떴다가 L 떴다가 요런 시그널을 잘 보셔야 되고, 반대 시그널일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측을 해야 되겠죠? 자, 예측치. 자, 지금은 아직까지 롱 시그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갖다가 4시간 봉으로 좀 바꿔보자고요. 그 전에가 안 보였으니까 왼쪽이. 그러면 제가 여기 좀 많이 그어놓은 거 일단 좀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도 롱 시그널이니까 일단 올라갈 걸로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어디요? 여기도 꼬리, 여기도 꼬리 지금 2번 정도 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와 거기의 사이는 26,880불 정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주말이었나요? 주말 들어가기 전날이었나? 제가 브리핑할 때 그 그래프를 그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래프 그려드린 걸 공개도 했고 금액도 저항을 26,880불인가 26,870불인가 제가 그렇게 제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단은 이 핑크 라인 4시간 본 기준으로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지금도 L 시그널이니까 요 부분 26,880불 정도를 일단 1차 저항이겠지만 왜 금리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거의 여기가 이제 저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정말 많이 떨어져 주면 여기 큰 관점으로는 25,794불 조금 마중 나간다 생각하면 어 25,800불 정도가 되겠네요. 여튼 25,800불에서 26,880불 요 사이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S가 뜨더라도 오늘 오전 5시에 떴잖아요. S가 떴는데 얼마 못 가고 그냥 바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이 핑크 라인을 보시면 아주 기울기가 낮지 않고 거의 일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상승을 긴 장대가 나오면서 왜냐하면 많은 지금 뉴스들은 하락을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 발표다 뭐다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로 좀 올렸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개미꼬시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시간 전에 찍었던 고점 1시간 전에 찍었던 고점이 오픈 가격이 26,600불이 611불이에요. 그러면 26,611불과 26,880불 네, 요 사이에서 공매도겠죠, 공매도. 공매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비트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판매하면 좋겠다. 그리고 매수 자리는 어디냐? 1차 여기도 당연히 26,300불까지는 떨어지는데 여기서 사봤자 크게 수익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매수는. 그렇기 때문에 한 26,220불 정도까지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캔들이 뚫고 내려오면 25,800불에 한 2차 매수.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 정도에서 요 범위 내겠죠. 요 범위 내에서 비트는 현물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S가 뜨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보면은 이더리움도 비트랑 거의 똑같죠. 추세가 조금 더 올라갈 그런 추세로 보이고요. L 시그널이 오전 9시에 떴습니다. L 시그널. 자, 원본 RSI 활용 방법. 요 캔들과 캔들의 중간 L이니까요. 그리고 캔들과 캔들의 아래 쪽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걸렸던 다음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체결되면 이때부터 만약에 중간이다 라고 하면 중간부터 하더라도 거의 1.5% 정도 먹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1%는 리플은 또 수익을 안겨준 그런 코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 요때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요. 그죠? 자, 요런데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금 왼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4시간 봉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4시간 봉으로 바꿨더니 여기 올라간 부분이 있죠.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쪽의 꼬리와 그 다음에 꼬리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수익 실현을 1644불 정도에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면 좋겠다. 많이 끌고 가봤자 1653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644불보다 좀 올라간 요 범위 내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 현물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여기에서 지금 꼬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꼬리와 꼬리에 절반 정도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러면 여기보다
꼬리와 꼬리의 중간이 요 정도 되겠죠. 1611불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꼬리와 꼬리 1611불 정도. 아마 제가 지난주 브리핑할 때 요소는 벌써 미리 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꼬리 맞고 여기 꼬리에 맞았으니까 "다음에 지지는 여기입니다."라고 알려줬던 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1611불에서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604불과 1600 뭐 요 11불 요 정도 사이에서 사면 어떨까 요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여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게 올라갔다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S가 뜨고 이더리움을 다시 매집할 때는 요 사이 1,598불과 1,611불 요 사이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하면 어떨까라는 관점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1,598불을 캔들이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꼬리와 꼬리 연결된 이런 부분이거나 아주 밑에 있는 꼬리 뭐 이런 데까지도 쭉쭉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부분을 요거 잠깐 다시 지울게요. 요 사이 1,598에서 1,611불 요 사이까지 왔다가 지지받고 가는지 뚫고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다음의 지지나 다음 매수 시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혹시나 이 코인 좀 봐줬으면 하는 코인이 있으면 예, 메시지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좀 소폭 반등하려고 하다가 리플은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요. 리플 떨어지려고 하는데 얘는 L이 떴네요. L이 12시에 떴습니다. 자, 요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처럼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서 시그널이 발생한 건 제가 그전 캔들을 활용하라라는 걸 제가 또 RSI 팁으로 제가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리플이라는 시그널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L이니까 여기서 중간이나 아래 가격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기와 연속적으로 길게 나오면서 시그널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요 캔들을 갖다가 중간으로 기준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와 중간, 그리고 여기에 하락. 요렇게 잡고 저는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지금 걸렸죠. 그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중간 정도가 저의 평균 단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아직까지는 L 시그널이니까 여튼 올라온다. 가정하면 뭐 한 1% 정도 수익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튼 빠질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아직 L 시그널이니까 우리가 일단 신뢰하자고요. 예, 그래서 여기와 여기 요 사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베스트 가격은 한 번 더 와줄지는 모르겠으나 0.4909 정도가 매수해서 롱 시그널을 대비하면 괜찮은 자리다.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S 시그널 뜨면 손실도 분명히 작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쯤 뭐 매수하면 괜찮다. 자, 활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거의 비슷한 캔들의 어떤 길이가 나오면서 마지막 캔들에서 시그널이 나면 마지막 캔들보다 그 전 캔들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활용법이다.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자, 도지 보고 난 다음에 예, 아발란체랑 베이크 보겠습니다. 도지코인. 자, 도지코인은 지금 횡보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보 차트는요. 그리고 도지코인이 여기서 L 떴기 때문에 자, 여기서 L 떴잖아요. 중간과 중간, 캔들과 캔들의 중간 뭐다도 여기 온다 그죠?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첫 시작. 똑같습니다. 그냥 날 두고 그냥 가셨으니까 그냥 보내세요. 예, 보내면 되고 만약에 이 코인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데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올까?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위에도 분명히 보여요. 여기 위에도 당연히 올라올 수가 있지만 그리고 또 L 시그널이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꼬리, 여기도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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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연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을 맞았지만 지금도 7번째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색 선 라인 아래에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또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힘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도지코인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요 라인 그어진 부분 0.0619 요 정도쯤에서 매도를 미리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 만약 여기를 뚫고 쭉쭉 올라와 주면 지난 고점 17일 날 왔던 뭐 0.0625 요 정도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요 부분에 여러 번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여기를 뚫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핑크 라인도 횡보죠.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잡고 더 치고 올릴 수도 있는 뭐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올리면 0.0625까지 50% 정도는 끌고 가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 S 뜨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부딪히다가 S가 떠버렸다. S가 뜨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0.0609 예, 여기에 꼬리가 다 맞은 요 부분이고요. 만약에 더 하락을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면 예,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꼬리, 여기 마지막 꼬리 부분 보이죠? 여기 정도 0.0605 여기까지 S로 보면서 여기와 여기의 사이 0.0605와 609 요 사이가 도지코인을 다시 매수하면 좋을 1차 자리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면 여기 보이죠? 아래 0. 거의 뭐 0.593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발란체 한번 보겠습니다. 아발란체 맞죠? AVAX 맞죠? 예, 아발란체. 자, 아발란체는 횡보입니다. 원보 차트는 오르락내리락 횡보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L 시그널이 여기에 있었던네요. 1시 많이 떨어졌다가 1시인데 문제는 핑크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자, 1시 여기니까 캔들 몸통이 작을 때는 거의 시작가까지 온다. 그죠?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맞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 정도를 익절을 걸어놨다. 그러면 딱 1%를 1.02%니까 딱 수익을 봤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초보분들은 어렵게 가리키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복제를 하고 싶다. 그 사람도 아주 기본을 트레이딩을 그냥 오더라도 바로 그냥 타점이라든지 수익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고 싶다. 그럼 가장 쉽게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시그널 뜬 부분에 시작 가격 또는 중간 가격에서 매수해서 사지면 무조건 그냥 0.5% 또는 1%의 익절 라인을 무조건 잡는 방법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볼 수도 있고요. 여튼 아직도 L 시그널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를 익절 걸어 놓지 않고 지금 그냥 버티고 있다. 근데 아직도 다행히 뭐 그 L 시그널이니까 핑크 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0.5%나 1% 정도의 익절을 그냥 걸어 놓고 대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다시 만약에 내려온다면 S가 떠서 매수한다면 파시고요. S가 뜨면 매도하시고 다시 산다면 여기 꼬리 이런 부분인데 긴 꼬리가 생기면 어때요? 꼬리와 꼬리 중간까지 온다 그랬죠? 중간까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 아발란체의 매수 자리는 8.86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예, 어이구 제가 꼬리와 꼬리 여기 중간이라고 했는데 여기 꼬리와 꼬리의 중간이 또 생겼으니까 여기와 여기 꼬리 중간 8.955 정도 근처까지 장기적으로는 S 시그널이 뜨면 여기까지 왜 꼬리와 꼬리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다시 온다. 그러니까 다음 매수 자리는 어찌 보면 8.9557 정도로 좀 대기하고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발란체는요. 자, 그 다음에 베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크. 자, 베이크는 어때요? 예, 상승 추세에 있죠. 원보 차트도, 이제 실 차트도 오르락 조금 조정하려고 하다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베이크는 다시 조금 상승 추세가 있는 것 같고요. 2시에 L 시그널 떴습니다. 2시에 L 시그널 떴는데 캔들 몸통이 작아요. 그러면 작을 때는 우리 시작 가격으로 예약하자. 뭐 이런 얘기했죠. 예, 안 거졌다. 자, 시작가 딱 2시에 떴으면 뭐 요 오픈 가격 정도에 매수를 걸었으면 지금 수익을 여러분들 만약에 뭐 1% 익절 걸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을 봤을 것 같고 벌써 거의 한 6% 정도 수익을 받겠네요. 그리고 핑크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추세로 끌고 가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지금 왼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한 4시간 정도로 맞췄는데도 안 보이네요. 한번 좀 줄여 볼게요. 예, 줄이니까 한참 전에 여기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맞닿은 부분이 여기 꼬리 보이십니까? 여기. 예, 여기 꼬리. 여기 꼬리와 지금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여기를 그어보고 아이고 여기를 구워보면 지금 거의 터치하려고 하니까 0.1249 베이크가 요쪽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롱 포지션으로 잘 들어가셨으면 요쯤에 요 근처 언저리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베이크가
만약에 세력이 만약 손댄다 그러면 과거 8월 15일쯤에 여기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한 이 정도 0.1411까지도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요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런 걸 갖다가 그냥 파동이라고 하는데 뭐 어렵게 가리키면 좀 그러니까 여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뭐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핑크색 선 라인 위에서 지금 L 시그널이 떴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일단 참고하세요. 자, CFX 코인. 제가 베이크 코인은 지금 설명드렸고요. CFX 코인을 마지막으로 브리핑하고 오늘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CFX. 자, CFX 코인은 지금 좀 오르려고 하려다가 지금 이제 횡보의 지금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L 시그널 떴네요. 자, 긴 장대가 나오고 난 다음에 L 시그널이니까 여기도 지금 뭐 많은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캔들이 없잖아요. 그럼 그 전 캔들을 우리가 이용해야죠. 그러면 그래도 L이니까 요 캔들과 요 캔들의 중간 여기 그다음에 첫 시작 여기 요렇게 했으면 예, 다 다음 시간에 둘 다 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L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초보 입장에서 1% 수익만 보자라고 했으면 뭐 여기서 걸렸고 중간쯤 여기서 걸려서 1%는 무난하게 수익 받겠다. 그죠? 네. 1%가 좀 넘네요. 그죠? 이렇게 받는 거고 지금은 1시간봉 기준으로 핑크 라인 아래에서 핑크 라인 기울기가 어때요? 조금 떨어지는 추세죠? 요 이제 그 핑크 라인을 거의 저항 삼아 부딪혔다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소액만 1% 정도만 욕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의 추세도 갑자기 횡보로 지금 바뀌었다 했잖아요. 어, 여기가 아니라 트렌드. 네. 여기서부터 꼬리와 꼬리를 연결하면 요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 갔던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핑크 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핑크 라인이나 지금 제가 그어드린 이 추세선을 뚫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요 부분은 어딘가? 여기서 만약에 맞는다라고 하면 0.1206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가격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0.1206 정도를 1206 요 정도를 저항 맞고 핑크 라인 또는 핑크 라인보다 조금 더 꼬리가 올라가서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매수하느냐? S가 떴다면 얘기입니다. 여기 딱 그냥 형성되어 있네요. 요 정도가 되겠네요. 0.1163 정도를 1차 매수 자리 더 떨어지면 여기에 매물대가 잔뜩 모여 있으니까 요때 이제 핑크 라인 형성됐던 요 근처 0.113 뭐 요 근처 사이에서 베이크는 다시 매수 자리로 좀 예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요렇게 핑크 라인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그리고 L 시그널인지 S 시그널인지 요런 걸 딱 체크하면서 진입 제가 지금 계속해서 활용법을 똑같이 매일 브리핑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한테도 뭐 더 어렵게 뭐 다른 거 보라고 하지 말고요. 시그널이 났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0.5% 1% 안전하게 익절하는 거 요것만 전달해서 모두가 돈 벌 수 있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월요일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저는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네, 성공적인 트레이딩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